유튜브에 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그냥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국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제가 그냥 오래전에, 그냥 몇 년 전에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어떤 의도적인 어떤 댓글이 붙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이제 꼭 그러자는 주장을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국가로 하자고 그냥 막 댓글 부대가 굉장히 점령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에 써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체로 임을 위한 행진곡, 왜들 운동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집착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노래이자 공식 기념곡이라고 하지요. 민주화 운동은 물론 각종 시민사회 노동단체, 학생운동단체의 집회에서 민중의례로서 불리고 있는데,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곡이 국가가로 제정되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설마 그럴까요? 그런 의도를 너무 특별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하자, 그것이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 그렇게 하자면 일단은 좀 너무 튀는 이제 과격한 주장이라고 보겠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의 국가들이 이러한 풍을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국가이죠. 과격한 가사이지만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이미 따라 부르고 있어요. 프랑스 국가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 어떤 적과 싸워 이기고 적을 쳐 죽이고, 마치 우리나라, 우리도 이제 사실 60년대 그때는 애들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가사들 막 불렀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국가로 이제 행사 때마다 부르고 어린이들도 다 부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오래전의 프랑스 대혁명, 그게 있고, 마치 근대이지만 마치 똑같은 혁명이 성공한 나라인 중국의 국가도 비슷한 투쟁적 가사이죠. 중공의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도 그런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군요 하는 것이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일부에도 국가의 정체성이 봉건 시대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기를 바라는 심리는 존재해요. 그들로서는 이런 국가가 부러울 수 있죠.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희망을 위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반대하시나요? 하고 여기서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왕정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적통국가이기에 이와 같은 계급적 투쟁적 사상이 중심에 자리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건국 시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근데 건국 시대부터 내려왔는데, 건국 시대에는 어떤 주류들이 있죠. 옛날에는 정복 시대 그런 데서 다 이제 신분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봉건제도에서. 그런데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국가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혁명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뒤집어졌을 때, 그때 이제 피지배계층은 우리 노예되지 않고 일어서자 그렇게, 혹은 이제 국가가 처음 건국됐을 당시부터 전부터 민족은 있었지만은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다가 민족 통째로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 설립된 국가. 이제 IT 같은 나라도 다 이제 흑인 노예들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나라죠. 그리고 이제 남미의 많은 나라들, 이제 그런
얘도 다 이제 식민지였다가 독립하고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건국의 주류들이 그대로 살아남은 나라들, 그대로 그런 나라들은 이 국가 국가 어? 국가를 칭송하고 이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저기 건국 때의 지배계층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든가 혹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식민지 애초부터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이든가 혹은 이제 그 프랑스처럼 중국처럼 이제 건국 때의 지배계층이 몰락하고 그 피지배계층이 일어서서 세운 나라라면은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반항과 그 혁명이니까 아, 국가를 이렇게 혁명적인 국가로 그런 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이게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느냐?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온 나라는 비록 역사는 길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금은 물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세웠을 때 건국했을 때의 그 이념과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칭송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가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본도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그대로 있습니다. 또 영국도 그렇습니다. 어? 국왕 어? 국왕을 보호하소서 하고 그렇게 이런 나라들의 애국가 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어, 이 대표적인 이제 보수적인 국가 나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 중국, 기타 남미 뭐 여러 나라들 이런 쪽은 예, 어떤 이제 투쟁과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그런 투쟁적인 것이 예, 국가 애국가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여기에 속하죠. 적어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나라를 칭송하는 그런 이제 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건 이쪽 것들은 그러니까 그 반항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적어도 북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본 적 없고 모르지만은 예, 이런 쪽의 가사죠. 근데 한국은 그 운동권, 그러니까 여진족 계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그 북방 여진족 계열이 이제 조선시대에 계속 눌려 살다가 이제 일제시대에는 또 다시 어떤 일본 이제 친일 계열이 다시 점령을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북방 여진족 계열로는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조선시대에 건국에 기여를 했는데 중국의 몽고라든지 원나라 몽고족이라든지 청나라 만주족처럼 이렇게 귀족으로 대우받지를 못하고 단지 세금만 면제받다가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유랑극단 기타 천민으로 세금은 면제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서름을 겪다가 500년 그러다가 이제
일제 패망이 아니라 일제 시대 들어와 가지고 에, 대한제국이 몰락하니까 지배계층 양반들이 몰락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길을 펼 서로의 기회인데 일본이 양반들을 몰락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외인계 친일 계열 그러니까 일본과 어느 정도 좀 가깝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세력을 잡게 됐죠. 자기들은 세력을 잡지 못했고 도리어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대종교 나처 선생이 거기서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자꾸 우리 역사에 금나라 뭐 여진 역사를 집어넣자고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대종교가 상당히 그런 북방 이제 그쪽 계열로 이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민족관을 자꾸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북방 여진 계열이 자꾸 이렇게 들어왔는데, 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물론 확실하게 이 김일성 가 말로 백두혈통이지만 그게 뭡니까? 백두산 그 함경도 그쪽 계열이 결국은 집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합류하지 못한 쪽은 이 남한도 같이 그런 북한의 여진 계열 집권 형태로 해서 통일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투쟁적인 가사로 이 나라의 주류를 바꾸는 그런 것으로 이 나라가 바뀌어 가지고 이 나라의 질 자체가 전통 주류가 몰락한 이제 그런 나라 새로 혁명적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런 나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러니까 국가로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전체의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 자체가 우리가 대한제국을 잇고 그러한 이제 정통성을 잇는 의미의 국가니까 그것이 이제 하여튼 뭐 전혀 현실성은 없는 것이고 당위성 또한 없는 그런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주장 그런 걸로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